아들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줄게. 그게 내가 당신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그 문자를 받은 여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리뷰할 드라마 첫 번째 남자 72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물 정리를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이야기의 충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화영. 이 드라마의 핵심 악역입니다. 정확히는 악역의 탈을 쓰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온 인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커리어우먼, 드림호텔의 실질적 경영자. 하지만 그 자리 뒤에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거짓과 배신,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72회, 드디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장미. 최화영이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최화영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네, 맞습니다. 쌍둥이. 오장미가 살아 돌아오면서 최화영의 모든 계획이 뒤틀리는 구조입니다. 오장미는 단순히 복수하러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녀 곁에는 양금순, 강백호라는 두 명의 강력한 협력자가 있고 마대창 회장 앞에서 최화영의 모든 죄를 서류로 증명할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마대창 회장. 이 드라마 최고 권력자. 최화영이 가장 믿게 만들어야 했던 인물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워해야 했던 인물. 오늘 그 앞에서 최화영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강혁. 최화영의 공범. 처음에는 그녀를 도왔지만 지금은 조여오는 수사망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강준호. 최화영의 아들. 30년 전 최화영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그를 버렸습니다. 그 시절 강준호는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복수자입니다. 진홍주, 염산월. 최화영 측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고립시키는 쪽으로 돌아선 인물들. 최화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오장미의 검체를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강행합니다. 양금순, 강백호. 오장미 진영의 핵심 실행자. 이강혁을 견제하며 최화영의 결정적 증거와 오복길 사고 관련 블랙박스, 녹취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8명이 오늘 72회의 판을 짭니다. 그리고 그 판의 승자는 오늘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72회는 폭발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폭발. 오장미 설인 화분을 집어던집니다. 악마 같은 년.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서막입니다. 최화영의 사무실, 오장미가 갑자기 난입해 화분을 내던지며 달려들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최화영은 깨진 화분 파편 사이에서 당황하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맞섭니다. 내가 감히 내 사무실에서 행패냐. 보통 드라마라면 이 대목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거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오늘 72회는 다릅니다. 바로 이 순간 이강혁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대창 회장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마대창 회장이 왜 이 타이밍에 나타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설계된 사건처럼 보이게 재배치된 것입니다. 오장미는 눈물을 흘리며 마대창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장미입니다. 설인이 쌍둥이 언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집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없애려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최화영은 급히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며 상황을 가리려 하지만 이미 오장미와 강백호가 준비한 증거들이 마대창의 손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장면이 왜 충격적이냐면 최화영은 마대창 앞에서 항상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신뢰하는 유일한 인물.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무실 안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그것도 최화영 본인이 지금까지 없애려 했던 오장미의 입으로.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장면으로 뒤집힙니다. 이것이 72회의 첫 번째 폭발입니다. 이제 강준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강준호는 당시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인터넷 기사와 병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강준호는 그 기록들을 꺼내봅니다. 두 자료를 대조합니다. 인터넷 기사 최화영이 그 시절 화려한 커리어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시기. 병원 기록 강준호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바로 그 시기. 두 날짜가 정확히 겹칩니다. 강준호는 치를 떱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옆에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아들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강준호는 최화영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절연 문자. 이 문자가 오늘 72회 최고의 명대사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게 소름 끼쳐.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줄게. 그게 내가 당신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이 문자를 받고 최화영은 흔들립니다. 아니,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강준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는 걸 최화영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최화영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드림호텔의 경영권과 비자금 장부를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차가운 복수기로 변모합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의 정교함이 드러납니다. 강준호는 단순히 나 배신당했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30년치 분노를 이제야 구체적 계획으로 전환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최화영이 가장 아끼는 것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진홍주와 염산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 원래 최화영 측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72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최화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래 확보한 최화영과 오장미의 검체로 유전자 검사를 강행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최화영의 최대 방어선은 오장미는 가짜다. 저 여자가 진짜 설인의 언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방어선이 오늘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장미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대창의 손에 전달될 것입니다. 동시에 양금순과 강백호는 다른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뒤를 캡니다. 그가 최화영의 악행을 도운 결정적 증거. 오복길 사고 관련 블랙박스. 그리고 녹취. 이 녹취가 공개되는 순간 최화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금순과 강백호가 확보하려는 증거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진실을 암시만 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오복길 사고 뒤에는 최화영 혼자가 아닌 더 큰 조직이나 윗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지금 이 증거들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도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준호의 혼잣말 장면. 병원 기록과 기사를 펼쳐놓고 두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합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 화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준호 혼자.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피가 자신의 몸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사람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다. 최화영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강준호에게는 복수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할 내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 냉정하고 잔인하게 만들어갑니다. 마대창의 의심을 사게 된 최화영. 이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선수치기. 두 번째, 책임을 전가하기. 최화영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마대창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마서린을 앞세우려 합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역할 대역을 이용해 오장미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최화영은 거칠게 이강혁을 다그칩니다. 어떻게든 마서린 진짜 오장미를 다시 입막음해. 아니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이강혁은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 최화영의 모습과 자신을 조여오는 수사망의 불안함을 느끼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강혁은 원래 최화영을 돕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두 가지 공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의 위협이라는 공포, 그리고 자신이 공범으로 모든 것을 뒤집었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이 두 공포가 충돌하는 순간 이강혁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72회, 그는 아직 선택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그 유보 자체가 이미 최화영을 배신할 준비를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강혁의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결심인지 그건 73회 이후에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72회 최고의 장면입니다. 방송 말미. 최화영은 마대창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마서린을 앞세우려 합니다. 구도를 짜고 서류를 준비하고 완벽하게 연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진짜 오장미. 옆에는 양금순과 강백호. 오장미는 마대창 앞에서 최화영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힐 서류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72회 최고의 명대사가 터집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오복길의 양딸, 그리고 당신이 가둔 마서린이 여기 있어.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지옥뿐이야. 이 대사가 흐를 때 최화영의 얼굴은 경악입니다. 뒤걸음질 치는 최화영의 얼굴 위로 분노에 찬 마대창의 표정이 겹쳐지며 72회가 마무리됩니다. 이 엔딩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악역이 무너진다는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최화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으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드림호텔, 비자금, 오복길 사고, 강준호의 백혈병, 오장미를 없애려 한 수십 번의 시도. 그 모든 것이 이제 마대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최화영이 지금까지 진짜 마서린으로 세상을 속였다면 오장미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대비가 너무 선명합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하는 협박 장면. 어떻게든 마서린 진짜 오장미를 다시 입막음해. 아니면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이 대사 자체는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악당이 공범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장면이니까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진짜로 봐야 할 건 이강혁의 눈빛입니다. 두려움? 아닙니다. 분노. 조금. 가장 정확한 표현은 결심입니다. 이강혁은 이 순간 최화영의 말을 들으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결심인지 72회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방식입니다. 보여주되 전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 여백이 시청자를 다음 회로 끌고 갑니다. 다시 강준호의 문자 대사로 돌아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게 소름 끼쳐.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줄게. 그게 내가 당신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이 대사를 분해해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당신은 웃고 있었어. 이건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확인입니다. 강준호는 30년치 기록을 뒤졌고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공격합니다. 그 피가 내 몸에 흐른다는 게 소름 끼쳐. 이 문장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혈통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혈통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 불가능한 부정의 감정이 그를 복수로 이끕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줄게.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72회를 보면 이 선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당신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이 마지막 문장이 압권입니다. 아들로서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파멸이라는 것. 이 역설이 강준호라는 인물의 비극성을 완성합니다. 강준호는 지금 복수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상처 입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오장미의 마지막 대사.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오복길의 양딸, 그리고 당신이 가둔 마서린이 여기 있어.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지옥뿐이야. 이 대사를 분해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오복길의 양딸. 최화영은 오장미를 없애려 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살아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최화영의 30년 계획이 처음부터 실패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둔 마서린이 여기 있어. 마서린, 즉 오장미 자신의 정체를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마대창 앞에서.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법적 증언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지옥뿐이야. 이 문장은 감정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장미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장미는 이 드라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 그리고 72회, 그 진실이 드디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장미의 진짜 무기는 체력도 권력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최화영은 평생 혼자 싸워왔습니다. 이강혁을 이용했지만 진정한 동료는 없었습니다. 오장미는 진심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 싸움의 결과를 결정지은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72회를 보면서 이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최화영은 분명히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장미를 없애려 했고 아들 강준호를 버렸고 비자금을 조성했고 오복길 사고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최화영을 단순한 악역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드림호텔을 지키려는 집착. 그 집착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복길 사고 관련 블랙박스와 녹취.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단순히 최화영 혼자의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암시. 배우는 단독 범인이 아니라 조직 또는 윗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만약 최화영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면 그게 그녀의 악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73회 이후 이 부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반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대창. 이 드라마에서 마대창은 최화영에게 속은 피해자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는 회장입니다. 수십 년간 드림호텔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최화영의 모든 행동이 그의 눈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복길 사고, 비자금, 오장미를 없애려 한 수십 번의 시도. 이 모든 일이 마대창 모르게 진행됐다면 그건 마대창이 극도로 무능한 회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마대창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대창이 오늘 오장미의 서류를 받아들고 분노하는 표정 뒤에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최화영 응징극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30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강준호가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시절 30년 전. 최화영이 커리어를 쌓아온 시간 30년. 30년은 최화영이 거짓 위에 쌓아온 삶의 전체 기간이자 강준호와 오장미가 진실을 기다려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최화영은 이겼습니다. 드림호텔을 손에 넣었고 마대창의 신뢰를 얻었고 모든 증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 드라마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진실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거짓도 3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최화영의 모든 행동은 선택의 관점으로, 오장미의 모든 행동은 준비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강혁의 흔들림은 전환점으로, 마대창의 표정은 배신감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 세밀하게 보세요.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 단순한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정교한 미스터리 스릴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장미 서린이 최화영 사무실에 난입, 화분을 던지며 악마 같은 년이라고 외칩니다. 마대창의 등장. 이강혁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대창 회장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오장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서린의 쌍둥이 언니 오장미임을 밝히고 최화영이 자신을 없애려 한 사실을 폭로합니다. 최화영은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강준호의 흑화. 30년 전 기록을 대조한 강준호는 절연 문자를 보내고 드림호텔 경영권과 비자금 장부를 겨냥한 냉정한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유전자 검사 강행.
진홍주와 염산월이 채화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를 강행합니다. 양금순과 강백호는 이강혁의 뒤를 캐며 블랙박스와 녹취 확보에 나섭니다. 채화영의 발악. 마대창의 의심을 사게 된 채화영은 이강혁을 다그치며 가짜 마서린을 앞세우려 합니다. 이강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엔딩 진짜 오장미의 귀환. 가짜 마서린 대신 진짜 오장미가 등장합니다. 양금순, 강백호와 함께 마대창 앞에 서서 채화영의 모든 죄를 증명할 서류를 내던집니다.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지옥뿐이야. 채화영의 얼굴 위로 분노한 마대창의 표정이 겹쳐지며 72회가 막을 내립니다. 72회 엔딩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대창은 오장미의 서류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단순히 채화영을 내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마대창 자신이 감추고 있던 무언가가 드러날까요? 이강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채화영을 배신하고 자수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채화영 편에 서다가 함께 무너질까요? 강준호의 복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드림호텔 경영권과 비자금 장부를 가로채는 것으로 멈출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법적 처벌까지 이끌어낼까요? 오복길 사고의 배후는 정말 채화영 혼자인가? 블랙박스와 녹취에 담긴 내용이 공개되면 더 큰 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이 73회의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판이 있다는 암시, 채화영 혼자가 아닌 조직 또는 윗선. 그 실마리가 73회 이후 어떻게 풀릴지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예측이 맞으신 분은 다음 리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마대창, 이 사람은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더 큰 판의 설계자일까요? 이 질문은 73회 이후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72회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30년에 걸쳐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의 세계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 끝 뒤에 어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73회 리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리뷰 때 반드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73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